내가 퇴직금도 잘 챙겨주고 앞으로 내가 잘 챙겨줄게. 딴짓거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래. 딱 요 뜻이었는데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트럼프 입장에서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어지간하면 품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사실은 꽤 있습니다. 저는 면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내 편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너랑 나랑 같은 편 아니었으면 너 진짜 미웠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같은 편이면은 천군만마인데 다른 편으로 만나면은 세상 골치 아픈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실세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은 좌충우돌하면서 트럼프 안에 온갖 장관들하고 실세들하고 다 싸우고 다니니까 트럼프가 워낙 골치 아프잖아요. 야, 너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잖아. 사고 좀 그만 좀 이랬던 머스크지만은 끝까지 사실상 쫓아내면서 퇴임식까지 딱 만들어서 모양 좋게 내보냈던 이유가 내가 퇴직금도 잘 챙겨주고 앞으로 내가 잘 챙겨줄게. 딴짓거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래. 딱 요 뜻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못 참고 이제 그 BBB 빅 뷰티풀 빌 트럼프의 핵심 법안을 맹공을 퍼붓고 나서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거죠. 이제 마구잡이로 퍼내는데 퍼다 나르다 보니까 요놈아 근데 그냥 이러다가 척지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척져가지고 남의 편에 가서 붙어버리면 골치 아픈데. 트럼프의 당선 과정에 일론 머스크가 갖다 준 돈이 3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4,500만 원? 미쳤어. 4,500억 원. 하여튼 4,500억이면 어마무시한 일을 할 수 있죠. 참 현실감 없는 돈입니다. 1조 원의 반입니다. 그러면서 그 3억 달러를 4,500억 원을 반대 진영 민주당에다가 갖다 준다 생각하면은 악몽이에요. 요즘에 미국인들도 그렇고 국내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 돈 없어요. 정말 정치 자금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너무나도 쉽게 팔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머스크가 4,500억 푼다. 민주당이 머스크 밑에 가서 줄 서서 딸랑딸랑 거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트럼프로서는 돌아버릴 지경이죠. 그래서 하는 말, 네가 그렇다고 해서 설마니 민주당의 돈대?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장을 딱 날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좀 확실히 우위에 선 분위기가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지난 주말 동안에 제가 이거를 주말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아침까지는 쫙 진전을 쫙 나왔잖아요. 이제 막 탄핵 웃자고 하면서 둘이 완전히 치고 닿다가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머스크 완전히 약쟁이다 이러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럴 때만은 여기에 대한 머스크의 대답이 딱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앱스타인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놀던 트럼프가 같이 놀던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약쟁이도 이것도 머스크는 약쟁이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참모들한테 야, 걔 약했다며? 그 사실이야? 약했다던데 진짜야? 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뭐냐면은 사실 확인을 빙자해서 막 자기가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여론조사 중에 악독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선거 때 진짜 악질적인 여론조사가 자, 이번에 무슨 선거에 출마하는 땡땡땡 후보는 예전에 공직생활에 돈 받아 처먹고 불명예 퇴진했다던 소문이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돈 받아 처먹었던 사람이구나 하고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그 전화를 수천 명한테 돌리는 거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야. 야, 걔 옛날에 약했었다며? 진짜야? 머스크를 약쟁이로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머스크의 대응, 트럼프가 앱스타인하고 같이 파티하는 사진을 딱 올리는 거죠. 제프리 앱스타인이죠. 앱스타인 누구냐? 이 양반이 억만장자죠. 금융업계에서 한갑바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범죄자예요. 이 사람하고 얽혔다는 소문 나온 사람만 해도 빌 클린턴, 트럼프도 그 당시에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머스크 자신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양반이 본인이 성범죄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뚜쟁이이기도 한, 마담 뚜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오죽하면 이제 성범죄자로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자살을 한 사람인데 공식적으로 자살로 돼 있고 실제로는 입막음용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앱스타인하고 트럼프하고 같이 놀았다. 즉 트럼프는 성범죄자다 라는 얘기를 한 거지. 날더러 약쟁이래? 어디 성범죄자 주제 이렇게까지 받아친 거죠. 그랬다가 조용히 이 소셜미디어에서
앱스타인 이런 사진을 휙 내렸어요. 뭐겠어요? 유인 머스크의 항복 선언 정도로 봐야겠죠. 사실상 지난 주말 시작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머스크도 별로 물러날 뜻도 없어 보였고, 특히나 이제 스페이스X의 우주 화물 처리 능력 같은 경우, 이게 우주 화물 처리를 실제로 지금 스페이스X의 80% 이상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미국 나사가 러시아에다가 맡겨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암만 그래도 대통령하고 기업인하고 싸움에서 머스크가 항복 선언을 하는 모양까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진작에 그럴 것이라 그러면서 그냥 승리를 만끽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데이빗 sak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벤처 캐피탈리스트인데, 이 양반도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를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가상화폐 책임자거든요. 가상화폐란 말과 암호화폐란 말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좀 선호하고, 가상화폐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가상화폐란 말. 보면 이제 좀 우호적인 사람이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좀 비판적인 사람들이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저는 이제 처음에 가상화폐로 접해서 그냥 가상화폐로 그냥 입에 익어서 쓰고 있긴 한데, 솔직히 별 생각 없습니다. 그냥 현상으로서만 다룰 뿐이지, 이게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양반이 머스크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제 행정부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대통령님 저 머스크한테 전화 한 통 하시죠. 그랬더만 트럼프가 그랬다는 거예요. 싫어! 내가 왜?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아니 뭐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이제 틀어진 거는 뭐 온 세상이 다 아니까 여기서 뭐 화해의 전화를 했다. 아유, 그런다고 화해가 되겠어요? 이런 거 있죠.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제 화해했습니다. 일단 감정이 벌써 상했는데 그게 어떻게 화해했다고 그게 없던 일이 돼요.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컨대 이제 권투시합에서 매를 계속 맞다가 펀치를 계속 허용하다가 다운을 당했어요. 다운을 당해서 일어났어. 그래서 파이트 하고는 딱 다시 싸운다. 그럼 그게 정상 상태에 싸우느냐고. 이미 맞은 게 다 누적돼 있는데 거기서 몇 방만 더 맞으면 다시 다운이에요.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도 여기서 화해 전화를 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어. 나 미안해. 그 미안해 한마디로 되냐고요. 이미 마음 상할 대로 상했는데 그 관계가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얘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럼 문제는 이런 애들이에요. 아니, 일론 머스크 보고 들어왔는데 얘가 저러고 가면은, 그리고 데이빗 sak스의 어떤 약발 권력의 원천이 머스크였는데 얘가 저러고 쫓겨나면 나는 이제 트럼프하고 직거래해야 되는데, 나 트럼프 잘 모르는데, 심지어 머스크한테 전화하십시오라는 이 별거 아닌 주문조차도 약발도 안 먹히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찌 직원들이 다찌 당한다, 다찌 당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쫄고 있다, 뭐 대충 이런 기사에 다찌가 다찌드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스크와 친하다는 게 지금까지는 권력의 원천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핍박의 원천이 되는 이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미 들어와 있던 머스크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퇴출이 됐든 이탈이 됐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벗어나게 되는, 빠져나가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지지층마저 똑같은 일이 될 수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마이클 모리츠라는 양반이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를 봤을 때 이게 실리콘밸리가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실리콘밸리라는 사람들은 이제 탈규제라는 게 거의 뭐 인생 모토인데, 트럼프라는 사람을 보수부당이니까 작은 정부에다가 규제 철폐에다가 대충 이런 철학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니, 웬걸 지금 이른바 감세 법안이라고 하는 게 전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정부를 지향하고, 거기다가 웬가 규제를 자꾸 관세 등등 해가지고 규제 철폐주의자가 아니라 규제 만능주의자인데다가, 더군다나 이렇게 탈규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군복이에요. 근데 LA에 시위 좀 한다고 여기다가 군대를 투입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런 어떤 사실은 태생부터 DNA도 다르고 태생부터 이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탈피를 계기로 이제 새삼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지겨움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